Y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 지출이 최고로 올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년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3년 연속 급등하면서 지난해에는 사상 최고입니다. 32만 1,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2007년 정부가 이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 수치고요. 평균 사교육비가 30만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교육비 총액도 21조 원입니다. 1년 만에 1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건 전년 대비 7.8% 늘어난 수치고요.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10일 날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558만에서 545만으로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반대로 2018년보다 1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1만 6천 원, 2018년 1만 9천 원, 2019년 3만 원 이렇게 3년 연속 급등 추세를 보였다는 점,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에는 28만 5천 원, 2018년에는 32만 1천 원, 2019년에는 36만 5천 원으로 증가폭이 계속 가파르다.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중학교의 사교육비 월 평균은 33만 8천 원이었고요. 초등학교는 29만 원이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뉴스에 대해서 Y타임스 시각을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교육부는 평균 소득이 높아져서 사교육비도 늘었다. 박백범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참 기관차입니다. 또 교육비는 사교육비 증가 원인을 자사고와 외고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일반고라면 자사고 같은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자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어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명은요. 앞뒤도 전혀 맞지 않고 그야말로 궤변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폭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우선 학부모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동으로 나타난 것이 사교육비 증가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론화로 시간을 끌었죠. 그러다 철회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결정한 정시비중 하한, 그러니까 30%를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문 때문에 16개 주요 대학교에서 정시 40%로 바꾸었죠. 이렇게 대입 수능 개편과 정시 확대 같은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교육정책 철회나 번복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키웠고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의 그 교육정책 불신이 확대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못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두 번째로는 교육부 당국의 지나친 입시제도 규제가 오히려 사교육의 폭증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자율적인 선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서 면접을 사실상 구술시험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해줄 수가 없도록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당연히 전문적 능력을 갖춘 학원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것이 사교육비 팽창을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학교에서의 성적평가 폐지, 또 원어민 교육 폐지, 뭐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사교육비의 폭증을 가져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밖에 그걸 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폐지된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사교육비 시장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교육이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을 넓히는 원인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자사고, 특목고 뭐 이런 거 폐지하는 겁니다. 뭐 귀족학교라 그러면 폐지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폐지되는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그런 의욕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성적 우수자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사연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가야 될 곳 어디냐? 국내가 아니고 해외 유학밖에 없죠. 결국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버리게 되면 조기 유학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평준화한다는 명분하에 실시되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이 사교육비의 대폭 증가로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서 사교육비도 늘어났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전체적인 국민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중위 및 저소득층의 소득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늘어난 것은 일부의 고소득층만 늘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참고로요, 서울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5만 1,000원인데요.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남입니다. 18만 1,000원입니다. 무려 2.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뭘 좀 알고나 정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평준화를 시킨다는 문재인표 교육정책이 교육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이 엉뚱한 결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YTimes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